자, 반갑습니다. 예, 나루토의 창업자 변홍주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힘,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식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식품 혹시 먹어요? 부모님은요?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예, 저는 건강식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강식품을 만들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웠던 이야기,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건강이라는 가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의 목표는 고객에게 건강과 기쁨을 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는 관련 산업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이 되는 것이 저의 이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 한번 보면서 창업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이크가 옷에 닿으면서 소리가 팍팍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예. 여러분처럼 창업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쉽죠? 예. 인터넷에서 이제 캔을 사서 공기를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죠. 하지만 저걸 재미있게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재미있게 끊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가치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하죠. 아마 저 친구가 새로운 창업을 한다면 아마 그 다음 제품도 인기가 좋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초등학교에서 어릴 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저 이제 시골에서 재미있게 겨울에는 썰매를 타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매일 이제 수영을 하면서 놀면서 아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주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사이도 조금 서투르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20살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정신 많이 들어보셨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정신?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크게 이제 무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는 활동을 전부 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기업인들은 기업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리고 고용을 하고 또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또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기업도 커지고 또 사회도 더욱더 따뜻해지는 그런 모든 활동이 다 기업가 정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난 기업할 것도 아니라면. 전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교육받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사회생활도 더 잘하고 꼭 기업을 만들지 않더라도요. 더욱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글로벌 시대죠. 여러분들이 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한다면 좀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먼저 앞서 나가는 그 선배들을 불러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알려주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일반 고용을 하고 그리고 이윤 유지를 합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은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 도전, 혁신성, 창의적 생각, 각가지 이런 노력들이 다 있을 때 뭔가 더욱더 완성되고 더욱더 멋진 창업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겠죠. 자, 그런 기업가 정신에 대한 또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기도 전 산비탈 자갈밭을 힘겹게 일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아들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줄인 농토를 한 뼘이라도 더 개간하려고 땀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소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길. 땅 한 뼘이라도 더 넓혀 우선이 더 넓은 목토에서 먹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지. 정주영 회장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농사지을 평야를 만들기 위해 서산 간척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총 연장 6,400여 미터의 방조제 공사 중 불과 270여 미터를 남겨두고 거센 물살 때문에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어 30톤 덤프트럭으로 끊임없이 돌도 날라보고 자동차만한 바위도 넣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에게 의뢰해보았지만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한 정주영 회장은 고철로 팔기 위해 스웨덴에서 사들였던 폐 유조선을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배유조선으로 물살이 빠른 곳을 막아두고 메우면 어떨까? 정주영 회장은 곧바로 폐 유조선을 침몰시켜 물살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 하나로 난관을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공사기간은 45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공사비도 280억 원이나 절감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건축하기론 어디에도 없는 이 유조선 공법은 정주영 공법이라 불리며 해외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창조적인 생각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서산 간척지 개발 사례에서 우리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정주영 회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건 좀 큰 난관이 이제 왔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겠습니까? 네, 물론 잘 해결할 수 있죠. 끊임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남다른 생각,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기존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기업가 정신의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건 꼭 기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문제 없어요? 있습니다. 예, 많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정정당당하게 헤쳐서 풀어내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지켜보나요? 상황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뭔가 슬기롭게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이제 우리의 자세인 거죠. 뭔가 새로운 문제가 당면하더라도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역량들이 결국엔 뭉쳐져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가 정신은 꼭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회에 기여하는 비영리 기업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인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얀 슬렛이라는 친구는 19살 나이로 이제 지구 환경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2012년 보얀 슬렛이 설립한 오션 클린업은 바다의 쓰레기를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개발한 거죠. 이 바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처리하고자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부표를 만들어서 이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을 막아놓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쓰레기들이 모이겠죠? 그것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돈이 작게 들겠습니까?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 기업이, 이 사회기업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기부를 받든지 더 큰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 큰 기업들은 왜 투자를 할까요? 정의로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이 자기들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만큼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환경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쓰레기들을 이제 수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20세를 지나고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리더하는 삶과 이끌려가는 삶. 그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죠. 저도 리더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해외라든지 기타 여러 이제 경험들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식품이었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창업을 생각했고 이 버섯이라고 하는 균사체를 이용해서 두부를 응고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내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손단지가 있습니다. 내 밥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밥에다가 열심히 이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자, 소단에 쌀이 있습니다. 이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끓여야 밥이 되죠? 예,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열정이란 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성 식품은 이제 식품의 형태의 그 두부를 생산해서 버섯의 다양한 기능성을 두부에 담아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 이제 전국시대 화제집중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이제 전국에서 두부를 주문하고 또 백화점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그렇게 해서 백화점도 입점하고 제품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백화점도 두세 군데 입점을 하고 더욱더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시도를 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상도 그 당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이야,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했고 그 노력을 열정을 열심히 쏟아부으니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밥이 끓고 나서 김이 나고 익어가니까 이제 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니까 그 결과가 따라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의미 있게 도전하는 재미있는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롭게 좀 더 사업도 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제품을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장들을 보다 보니까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 속에서 나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돈을 벌고 이제 내 밥이 끓어가는구나 느꼈던 제 사업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는 굉장히 작은 위치였던 거죠. 저보다 훨씬 더 큰 기업들이 있었고 또 열심히 투자를 했지만 제대로 아직 돈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키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더 큰 파이를 키우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아까 냄비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제가 새롭게 만들고 하는 제품들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로는 마케팅의 개념을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당풀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약국에 납품을 했는데 약국 유통의 횡포에 제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좌절도 했었죠. 왜냐하면 저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열정만큼 열심히 쏟아부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그리고 소식 너무 크게 그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솥단지가 밥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끓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큰 솥단지를 끓일 수 있을까? 이걸 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표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열정을 많이 부어서 저 솥단지를 제대로 저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고픈 시절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시죠? 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50년도에 6.25를 겪고 이제 쌀이 부족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 먹을 쌀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다목적 댐, 또 이제 그 농업용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댐을 씌웠습니다. 자, 이 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1960년, 70년도에. 열심히 그냥 만들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마을 어귀까지 덤프 트럭이 돌을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보통 이제 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농경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1제곱미터만큼의 돌을 약 한 10리, 한 4kg 정도 되는 산소까지 등짐을 지고 날라야지 그 저녁이 되면 그 밀가루를 줬다고 합니다. 어떤 밀가루였냐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던 밀가루 한 포대를 줬다고 합니다. 가로 1m, 세로 1m만큼의 돌을 등짐을 져야 되는데 남자 한 명이 그걸 하루 동안 옮기질 못한대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같이 이제 하루 종일 몇 번을 왔다 갔다 나르다 보면 그 돌을 다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방조 이제 뚝을 쌓게 되고요. 그 보상으로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면 저녁에 반씩 나누어 가져가서 집에서 이걸 가지고 수제비도 끓여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겠죠. 이 밀가루는 미국이 원조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밀가루 뭐라 적혀있나요? 미국 국민이 기증한 것, 팔거나 바꾸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받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그 당시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갈 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쌀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작곡으로 만들어진 밥만을 싸가야 되지 쌀이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쌀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국밥 먹을 때 여기 소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해서 정책적으로 쌀이 부족하니까 밥을 20%를 적게 이제 국밥에 넣고 그 대신 소면을 넣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밥 양은 줄이고 그 대신 국수. 왜 밀가루는 공짜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먹는 양을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먹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런 우리들의 앞선 조상들의 목표는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목표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목표인가요? 그렇죠. 더욱더 멋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죠.
자, 올림픽 출전을 꿈꿨던 선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영 선수 나탈리 디 투아라는 이제 소녀는 아닙니다, 그죠? 조금 더 소녀보다 나이 있어 보이네요. 자, 14살에 대표 선수가 된 그녀는 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다쳤죠. 하지만 수영할 만큼의 다리가 남아있어 다행이라며 다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한쪽 다리가 잘려버렸습니다. 네. 하지만 두 다리가 멀쩡한 선수들과 열심히 이제 경쟁하며 수영 실력을 쌓아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결승까지 영연방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랐고 2003년 또 이제 아프리카 경기에서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네. 장애인 올림픽에서는 항상 메달을 땄지만 일반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기적이 났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위에 입상함으로써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녀는 이제 16위를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자신의 최고 기록을 갱신한 그녀는 전 세계인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한 거죠. 그녀가 가진 그 목표는 처음부터 올림픽 출전이 목표였었습니다. 물론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당당하게 경기하고 열심히 이제 도전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결국 이뤄내더라는 거죠. 장애가 있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꿈을 위해 노력하면 모두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뚜렷하게 내가 하고 싶은 목표, 꿈 다 있나요?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 없는 친구도 있죠? 네. 그게 하루아침에 탁 생길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찾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 찾아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질까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도전해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취향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되었죠? 많이 먹어봤으니까 그럴 겁니다. 맛도 좋고요.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봤으니까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은, 여러분이 좋아할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하루아침에 정해질까요?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많이 먹어봐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이뤄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끈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멋지죠? 와, 멋집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진 이 목표를, 더 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 많이 묻고 주위 사례를 많이 살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공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자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기존에 너무 큰 솥을 제 하나의 열정만 가지고 끓이려 하니까 끓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열정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밥을 익혀서 수익화를 달성하고 좀 더 크게 회사를 키우겠다고 이제 목표하고 수행하게 된 거죠.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나루아토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판매법인인 셀바이오랩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새롭게 설립을 합니다. 거기에선 저는 이제 수출이라든지 제품 개발과 관련된 이사직으로 직함을 하면서 더 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죠. 기존에 물론 이 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효소를 분해하고 더욱더 유용성분을 용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해서 유용성분이 약 4.5배가 높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과 동시에
양파즙 효능을 극대화한 셀바이오랩, 통양파즙, 협력을 통한 기술 차별화로 세계 시장 진출. 네, 이렇게 해서 기존보다 좀 더 큰 기술 혁신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제가 혼자 했더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을 보다 많은 친구들과, 많은 동료들과 함께 이걸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지역의 선도기업으로서 좀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관련된 수출 50만 불 계약도 체결하고, 그리고 홈쇼핑도 방송을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수출도 계약을 맺고 이번 달에 다시 또 수출도 나가게 되고, 다양한 업무들이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사이즈를 키워서 이뤄낼 수 있더라는 거죠. 제 혼자 했다면 이루기 힘든 일들도 함께 힘을 합치고 협력하고 하니까 이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인생에 이뤘던 매출 대비해서 올해 약 2배 이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년 50억, 그 이후에는 100억 정도 이제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방법은 노력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노력하는 그 자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 의식이 있으면 더욱더 우리 삶을 멋지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네카 유명한 이제 시인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 뚜렷할 때 이제 행운도 온다. 우리들의 인생을 목표 없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를 이쪽 저쪽으로 마구 흔들어댄다.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말이다. 여러분 인생을 방향키 없이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리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인생이 재밌고 즐겁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진정 하고 싶은 일도 찾게 되고 여러분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작고도 또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생각들이 다 기업가 정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되고 새로운 개발이 발명이 이루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새로운 도전, 혁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업가 정신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마음,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그냥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누구나가 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저희 업체도 대단히 큰 업체가 아닙니다. 우리 진주에서도 저 진주업체입니다. 아시나요? 예, 진주업체입니다. 저희가 크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해야 되고 또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영어도 해야 되고 지금 중국어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또 새롭게 영어도 공부하면서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예, 회사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또 계속 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FTA 이제 세계 자유무역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나가는 거 약 70%가 지금 자유무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 나갈 때쯤 되면 아마 모든 이제 100% 가까운 것들이 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질 겁니다. 수없이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멋진 학창시절을 보내기 바랍니다. 아셨나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